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포인트 5번의 원균 증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균이라면 원래 균에서 씨앗에 어떤 겁니까? 종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 원균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균주 수집 및 분리하는 방법은 이 원균, 이 균주를 이제 수집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포자를 발화하는 방법이 있고 자실체 조직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균사체를 분리하는 방법,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균을 만들기 위해서 원균으로 사용 가능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차 균사하는 것들, 이액균사, 이거는 이제 암수가 만나서 핵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핵융합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순수 분리한 자실체의 조직, 이런 것들이 원균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잘 이제 여러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원균으로 사용 가능한 것은 2차 균사, 이액균사, 순수 분리한 자실체의 조직 등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자를 채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여러분들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포자를 원균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갓이 다 벌어지기 직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버섯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갓과 대의 접합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제 메스로 자릅니다. 잘라서 어떻게 하죠? 여기에 샤레라는 이 접시에다가 이쑤시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갓과 대의 이 접합 부분을 자른 이 갓 부분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나면 갓부분을 이렇게 올려놓고 나시면 6시간에서 한 15시간 정도 되면 이 밑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포자가 수집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포자 채취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포자를 채취할 때는 자실체가 성숙되어 같이 벌어지기 직전에 생육 및 형태가 양모한 자실체를 선별한다 그랬어요. 완전히 다 자란 것이 아니라 같이 벌어지기 직전에 어떡합니까? 이런 자실체를 선택하고요. 대를 제외한 갓부분만 절단하고 그 다음에 패트리듯이 샤레 뚜껑을 열고 이쑤시개를 양쪽에 받쳐서 어떡합니까? 주름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자에 넣어 오염원의 접근을 방지하고요. 이 온도 잘 보셔야 되죠? 포자를 채취하기 적당한 온도는 15에서 20도시고 그 다음에 시간은 6시간에서 한 15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포자를 낙하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채취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 했다라고 하면 뚜껑을 덮어서 밀봉한 후에 25도씨 항온기에서 배양하시게 되면 그래서 균이 자랍니다. 그러면 여기 포자 낙하시 적정 온도가 있는데요. 양송이 버섯은 10에서 20도씨, 그 다음에 팽이버섯은 10도씨 전후입니다. 이 팽이버섯은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자랍니다. 저온성 버섯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양송이에서 포자 낙하가 가장 잘 되는 온도는 몇 도다? 15에서 20도씨. 팽이버섯은 10도씨로 좀 낮다라는 걸 눈여겨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자가 이제 잘 발화되기 위한 그런 조건은 외부 환경 요인을 적당한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봤듯이 온도라든가 또는 약간의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산도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성, 그 다음에 염기성, 이거 두 가지 중에서 이제 버섯은 이 약산성을 좋아하거든요. 산도 조절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포자가 발화되는 범위는 5에서 33도시고요. 최저 온도는 25도시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포자를 발화할 때, 포자를 채취할 때 주로 이제 쓰는 배지는 뭘 많이 쓰느냐? 중류수 한천 배지를 씁니다. 여기는 순수반 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영양분이 없는 형태입니다. 오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포자 발화용 배질에서는 증류수 한천 배질을 이용해서 오염도를 낮춘 후에 나중에
뭐 감자 한천 배지라든가 메가 한천 배지에 옮기는 것이 효과적이고 산도는 5에서 6 정도 약산성을 좋아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자발화용 배지로 쓰이는 것은 뭐다? 증류수 한천 배지다. 꼭 기억하시게 되고 일단 포자 발화가 잘 안 되는 버섯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암송해 놓으셔야 되겠죠. 이 영지 버섯은 포자 발화가 잘 안 된다라고 이렇게 눈여겨서 보시고요. 두 번째, 포자를 발화하는 포자를 어떻게 합니까? 원균을 채취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 조직 분리입니다. 자, 조직 분리는 말 그대로 보시는 것처럼 이 버섯이 있으면 각과 대의 접합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메스로 이렇게 자르시는 겁니다. 각과 대의 접합 부분을 이렇게 메스로 자르셔서요. 1에서 3mm 정도로, 사방 1에서 3mm 정도로 잘라서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채취한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실체를 이렇게 패트리듯이 이렇게 감자 한천 배지라든가 이런 데 올려놓으시면 그리고 잘 밀봉을 하시면 적당한 온도가 되면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원균이 자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조직 분리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실기시험에서 우리가 같이 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직 분리할 때는요, 이 버섯을 선택하실 때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셔야 돼요? 어리고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는 자실체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균 상태에서 균이 없는 상태에서 버섯을 쪼갠 후 갓과 대에 어떻게 합니까? 갓과 대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이 두꺼운 부분, 즉 바깥쪽 부분은요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쪽 부분, 그래서 이 두꺼운 부분을 메스로 사방 1에서 3mm 정도로 절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얇은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직 분리할 때는 자실체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안쪽 부분을 쪼갠다라는 거 잘 눈여겨보시고 그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1에서 3mm 정도로 절단한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멸균한 핀셋이라든가 백금으로 패트리시라든가 시험관 배지에 접종하고 조직 분리 후 20에서 25도씩 배양하여 2에서 3cm 균사가 자랐을 때 어떻게 하죠? 여기 보니까 2에서 3에 개대 배양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버섯이 다 자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다른 배양 접시로 새 집으로 옮겨 주셔야 한다는 얘기고 균사가 이제 약 70에서 80% 자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유산지로 봉하며 4도시에서 어두운 곳에서 안 배양하셔야 됩니다. 햇빛에 비추시면 안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하죠? 배양하셔야 된다. 어두운 곳에서 배양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세 글자로 안 배양한다라고 이제 부르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균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시험관이라든가 손막에, 페트레데시, 이식기구, 백금구, 백금이, 백분선. 그 다음에 이제 무균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작업을 하셔야 돼요. 클린 배치라고 하고, 관열 살균기, 초자기구, 실험실 안에 있는 그런 기구들을 우리가 초자기구라고 합니다. 고항 스팀 살균기, 그 다음에 이제 항온기,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항온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조는 이제 배양기를 녹이거나 보온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진탕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액체 배양할 때 우리가 쓰고요. 균줄기, 균을 갈아서 액체 배양 접촉 용균에 제조할 때 이용되고요. 피펫, 액체 상태의 균을 피펫을 이용해서 접종할 때 쓰고요. 메스 실린더, 삼각 플라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균을 이제 이식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멸균, 소독, 살균을 보시게 되면 멸균은 뭡니까? 대상 물체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키거나 제거하는 작업이고, 소독이라는 건 뭡니까? 대상 물체에 오염되어 있는 병원체를 차별하여 전파력 또는 감염력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럼 여기 살균할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온, 고압 살균 방법이 있고 상압 살균이라는 게 있고 건열 살균, 자외선 살균, 여과 살균, 화염 살균이 있는데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살균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게 뭐합니까? 고온, 고압, 증기 살균을 하죠. 증기 살균, 수별 살균이라고 하죠.
균 배양 및 보존용 배지는 밀폐된 용기 내에서 어떡합니까? 121도에서 15파운드, 그 다음에 1.1 기압이라고 읽어요. 1.1 기압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어떡합니까? 압력이 올라갑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떡합니까? 살균하는 방식인데, 즉 여러분들이 아까 채취한 이런 균들을 어떡합니까? 배양하기 위해서 무균 상태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떡하죠? 온도를 121도로 올려가지고 121도가 올라갔을 때 원균이라든가 시험관, 액체 보존용 배지는 15분에서 20분간 121도가 올라갔을 때 온도가 121도 올라갔을 때 15분에서 몇 분이에요? 20분간 살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톱밥 배지라든가 톱밥 청균, 공립 청균 이런 것들은 내용물이 좀 많기 때문에 한 60에서 90분 정도 어떡하죠? 살균을 하셔야 완전 살균이 된다는 걸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몇 도에 올라갔을 때, 그렇죠? 온도가 121도에 올라갔을 때 압력은 15파운드, 1.1 기압으로 원균이나 시험관 액체 보존용 배지는 15분에서 20분, 톱밥 배지라든가 톱밥 청균, 공립 청균은 60에서 90분 정도 살균한다라고 잘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압 살균이라고 있죠. 요거는 이제 몇 도시에서, 그렇죠, 100도시에서 4시간 동안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살균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상압 살균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압력밥솥 생각하시면 되겠고, 살균기 구입 비용이 저렴합니다. 주요 성분의 파괴가 적고 살균기 증가량이 4배에서 5배 정도 많아서 배지 수분 증발이 적고 배양 초기부터 균사 생육이 양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살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살균력이 떨어지므로 종균용 배지의 살균에 문제가 있고 고압 살균보다 연료비가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고온-고압 살균기 오토클레이브 같은 경우는 가격이 250만에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다 가니까 비용이 이제 비싸서 이제 상압선유를 쓰는데, 좋은 것은 이제 고온-고압 증기살균 오토클레이브를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상압살균은 배도 100도씨에서 몇 시간? 4시간 동안 살균한다. 잘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열살균, 2016년 1월 24일 나왔던 문제죠. 이 초자기구, 금속, 습유를 살균할 수 없는 재료를 살균할 때 쓰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장시간 구멍을 요구하거나 재료를 신문지나 호일로 싸서 140도에서 3시간 이상 살균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건열살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초자기구, 금속기구 이런 것들은 물이 닿으면 어떡합니까? 녹였습니다. 그래서 습열로 살균할 수 없는 재료를 살균할 때는 어떤 방식을 쓴다? 건열살균을 한다. 몇 도시에서? 140도씨에서 3시간 한다. 잘 외우셔야 되고요. 이 자외선 살균은요, 가장 약한 방법입니다. 빛으로 살균하는 방법이고, 완전 살균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시면 식사하시고 나면 여러분 물 드시잖아요. 거기 보면 그 컵이 어디 안에 있어요? 자외선 살균기 안에 있던 거 여러분 보셨죠? 이게 자외선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과살균은요, 특수 여과지에 미생물을 통과 안 하고 용액만 통과시켜서 무균화하는 방식입니다. 비타민이라든가 항생제 이런 것들에 열을 가하게 되면 안에 있는 어떡합니까? 성분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이라든가 항생제는 어떻게 살균하셔야 된다고요? 여과지로 살균해야 한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화염 살균은요, 뭐 백궁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코올 램프에 달구어가지고 어떡하죠? 소독하는 방식입니다. 백궁구라든가 백금이라든가 백금상 이런 것들은 열 전도율이 빠르기 때문에 화염 살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균하는 방식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균실을 보게 되면 클린벤치라고 하죠.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방 하나를 무균실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떡하죠? 여기 사람이 손을 놓고 작업할 수 있는 이 상태만, 이 안에만 무균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클린 벤치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게 클린 벤치예요. 그러면